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오전 5시 59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너무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굉장히 일찍 깨가지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 흐름을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가지 전날의 이슈라든지 혹은 뭐 앞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뭐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전날 공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체크하다 보면 이 뭐 하루가 짧아요. 하루가 제가 이제 본업이 또 있는 관계로 빨리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아예 본업을 관뒀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현재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있어요. 2년 전부터. 그분들하고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그분들도 이제 아마 여기 특급 회원방 그 이제 2차로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실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저희 방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이제 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경력도 많고 고수이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좀 어깨가 그나마 좀 가볍다라고 느껴지고요. 특히 제가 아직 윙스 불소님 같은 경우는 좀 섹터에 대한 좀 깊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원방에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요. 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섹터 중에서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던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원전 섹터도 굉장히 좋은 섹터로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 섹터나 뭐 반도체 섹터들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좋은 지금 퍼포먼스를 지금 내고 있어요. 잠깐 보면 여러분들 이거 말고 좀 더 좋아서 주요 바이오줄들 보면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7월 달부터는 굉장히 주가가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임상 상장 중간 결과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놀고 있는 여기 그 가격대가 아니라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이제 딱 그어드린 라인들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그 어디 갔지? 잠깐만요. 삼부토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DYD 같은 경우 상한가 둘 다 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삼부토건이랑 DYD를 제가 아침 일찍 장 시작 전부터 주목하고 얘네들은 이제 크게 갈 주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도 나오지만 삼부토건이 더 강한 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다 했었고요. DYD가 뒤따라서 상한가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됐네요. 그쵸? DYD는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더 크게 가는 거였어요. 제가 여기에서 1차로 익절하고 나와도 된다고 그랬었죠. 실제적으로 요 라인에서 굉장히 부침이 심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일단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 더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돌파해서 뭐 우리 방에 계신 분도 DYD 많이 단타를 여러 번 치셨지만 저도 여러 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시외에서 좀 뺐어요. 그쵸? DYD 시외에서 뺀 거, 그러니까 상하가 깨진 거죠. 그쵸? 깨졌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DY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부토건이 굳건하게 상한가를 지켜줬잖아요. 그쵸? 여기서 그냥 얘는 이제 갭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3000%로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3보 토건이 그러니까 갭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럼 다음 VI가 여기인데, 그럼 다음 VI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달리는데 DYD가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살짝 장난질 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얘도 갭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어제 상한가 전에 또 잡으셔서 오늘까지 보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2차 목표가까지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2차 목표가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오늘은 좀 더 높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VI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하면은 갭 상승해서 나오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관련주가 있으면 관련주도 옆에다 켜놓고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모니터가 2개라서, 저 모니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2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 모니터가 2개라 가지고 저는 이제 한쪽에다는 3보 토건을 켜놓습니다. 3보 토건 분봉하고 그 일봉 움직임을 켜놓고, 보통 분봉 많이 켜놔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요? DYD를 봅니다. DYD 보면서 3보 토건이 혹시 무너지지 않나. 무너지면 이제 바로 파는 거고, 같이 무너지거든요, 보통은. 이거를 매니지하는 세력이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주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회원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예, 그래서 회원방에서 많은 자료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고, 좋은 자료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윙스불소님이라든지 뭐 원샤님이라든지, 예,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고 있고, 지금 뭐 회원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아스코라든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좋은 소식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회원가입은 그냥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원가입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결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그냥 카드 연동시켜가지고 그냥 전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서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에 아마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고, 일단은 그래서 리튬하고 전고체 얘기하다가 3,000%로 완전히 빠졌다 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리튬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그 전해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는 뭐냐면 그 액체 전해질로 돼 있어요. 그 액체 전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좋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전해질이 아무래도 이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중에 폭발하는 차들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이게 고체잖아요.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굉장히 좀 짧고 좋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이 가능해 가지고 최대 주행거리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들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 같은 데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는데,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업체, 예, 이렇게 이제 중국 업체가 전고체 배터리 최초 양산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냥 그지 같은 회사는 아니고요. 감펑 리튬이라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그 나름대로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CATL이나 BRD 같이 인지도가 높은 데는 아니에요. 예, 높은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지네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데 이제 내용은 반고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아직은 뭐 양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중요한 양산은 아니다. 왜냐면 리튬 배터리보다 지금 성능이 낮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리튬 배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건데, 뭐 그거보다 낮은 거 만들어서 양산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에너지가 전고체 배터리로 나중에는 움직여 갈 가능성도 있다. 이유는 뭐예요? 리튬 배터리를 지금 리튬 공장이나 이런 데들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매장량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남미, 볼리비아, 그쵸?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데도 있어요. 칠레가 가장 많고요. 근데 거기가 분쟁 지역 중에 하나예요. 즉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고기 지역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광산을 국유화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칠레 광산, 리튬 국유화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멕시코도 국유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들 지금 칠레 국유화 선언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어요. 하얀 석유. 그런데 여기 분쟁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튬 국유화를 해가지고 막 이제 칠레나 이제 남미 쪽이 이제 부자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네 예전에 석유와 관련돼서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전부 다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국유화되게 되면 중동 같은 경우에 왕조들만 부자가 되고,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오히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미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되면 리튬이 국유화되고,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오펙 같은 석유와 관련된 그런 이제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 담합해서 이제 그 생산량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리튬도 국유화된 다음에 다음 수순은 뭐겠어요?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가격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생산량을 통해서 가격들 좌지우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리튬 역시 자원 무기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혹시나 여기가 또 예전 중동이 전쟁 밭이 됐던 거와 똑같이 얘네들도 분명히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 개입이 되면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살짝 있다. 그리고 남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약간은 좀 그쵸. 예. 민도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나가는 건 제 편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들이 리튬 이제 뭐 국유화를 칠레는 선언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선언 안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볼리비아 역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또 볼리비아랑 칠레랑 또 굉장히 사이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들에서 나중에 그런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리튬발 전쟁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리튬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대안이 가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기술 개발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리튬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봤어요. 이제 쌍봉 잡고, 쌍봉 잡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쌍봉 잡고 떨어지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확률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확률상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쌍봉 찍고 내려왔죠.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 고점에서 잡으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이런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정도 사람들이 오르고 있을 때 저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아니, 특급님은 왜 2차 전지는 안 잡아주셨어요? 2차 전지가 굉장히 이렇게 잘 가는데. 자, 그거 인정합니다. 2차 전지가 잘 가는데 제가 2차 전지를 단타치고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자, 그건 인정은 하는데, 여기서 잡으시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날 잡으시려는 분들이 있었죠. 막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고점인데, 그쵸? 여기서도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쌍봉 잡고 내려오는 건데,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바닥 잡아주고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쌍봉을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공시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공시를 항상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를. 저도 뭐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어떤 공시가 나왔냐? 전제 공시 볼게요. 신규 시설 투자 얼마예요? 투자를 얼마 한대요? 4,732억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기 자본 대비 31%를 쏟아붓겠다. 투자 목적은 뭐예요? 하이니켈 양극화 물질 생산 능력 확대하고 신규 제품 생산 시설 구축하고 단결정 양극화 물질 양산 라인 확대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캐파를 늘리겠다는 거죠. 투자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내에서는 신증설 투자 프로젝트고 연당 54,000톤, 포항시 제사 캠퍼스 내에다가 이걸 만들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 시설 투자는요, 주가에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분들은 에코프로 사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 BM을 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에코프로 BM도 11,000원짜리가 30배 갔죠. 30배 드럽게 많이 갔네. 자, 에코프로는 8,000원짜리가 10배 갔죠.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더 많이 간 겁니다. 사실은 얘가 일찍 가가지고 여기서 횡보해서 그렇지, 에코프로는 한 방에 끝까지 간 거고요.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이런 걸 거친 다음에 간 겁니다. 그럼 얘가 조정된다. 그러면 에코프로도 조정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조정되고 있지만, 저는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받은 게 좀 더 마음에 든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 빠졌나요? 20% 정도 빠진 상황인데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와 관련된 공시들이 뜨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좋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잡을 거면은 2차 전지를 지금이라도 잡고 싶다, 포트에 하나 넣고 싶다, 그럼 저는 에코프로 BM을 차라리 잡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잡지 마시고 금양 이런 거. 금양은 제가 작전주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예,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뭐 몽골에다가 뭐 한다고 하지만 몽골에서 무슨, 그쵸? 저는 안 믿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 그쵸?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엠텍 같은 애들, 얘네들은 지금 2차 전지로 밸류를 못 받고 있어요. 2차 전지 주예요, 이제는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바뀐 거예요. 포코케가 포스코 DX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했었죠.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고점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잡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 혹은 여기서 샀다, 이런 데서 제가 사라고 절대 안 하는데 이런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급님 이거 샀는데요, 뭐 왜 고점에서 사시냐고요, 항상. 그쵸? 고점에서 사지 말고 떨어진 다음에 사시는 거예요. 떨어진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사셨어요. 그러면 물은 여기서 타셔야죠. 왜 올라간 다음에 물을 타세요? 그쵸? 이런 데서 타는 겁니다. 자, 포스코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근데 저는 이제 포스코 엠텍을 모아가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포스코 엠텍이랑 포스코 DX를 좋게 봅니다. 예.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하냐? 포스코홀딩스 좋아요. 하지만 얘는 좀 무겁잖아요. 그쵸? 무겁잖아요. 그래서 괜히 무거운 거 업고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그쵸? 얘도 저점 대비 20만원이 43만원이 됐으니까 2배 갔지만, 포스코 엠텍 보실까요? 얼마 갔어요? 얘가 5천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4만원 갔으니까 한 8배 갔잖아요. 그쵸? 한 7배 8배 갔죠. 그리고 얘는 4천원짜리가 19,000원이니까 한 대충 4배 갔죠? 4배. 4배 좀 덜 갔죠. 그쵸? 이렇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포스코 DX나
포스코 스틸리온 혹은 포스코 엠텍 이런 애들 잡으라는 거예요. 그쵸? 포스코 홀딩스를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나는 투자금이 한 100억 정도 있어. 그래서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야 포스코 홀딩스 잡는 게 맞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대부분이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DX 같은 걸 잡아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지금은 잡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포스코 DX나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시는 게 아니라요. 그쵸? 스틸리온은 뭐 그렇고 엠텍 같은 데는 왜 이런 데서 사십니까? 밑에서 사셔야죠. 그쵸?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건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무조건 물 타셔야 된다. 그쵸?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포스코 가문은 나중에 귀족이 될 애들이다. 포스코 가문은. 지금은 철강 업체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얘네들 2차 전지 업체의 선두주자일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포스코가 원래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예요. 뭐 철강이든 어떤 금속, 뭐 니켈이든 뭐 철강이든 아니면은 뭐 다 전부 다, 그쵸? 리튬이든 그 재련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 자체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 세계 1위가 될 거예요.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컬, 포코케, 포스코 DX로 이름 바뀌었죠. 이런 애들이 앞으로 주가가 잘 갈 거다. 포스코 홀딩스도 잘 가겠지만 얘네가 좀 더 수익이 더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 상승기에 에코프로를 못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탄을 받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 일개 유튜버가 뭐 제가 모든 섹터를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행히 이제 이번에 2기 카톡방에는 저 말고도 굉장히 실력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저 말고 다른 종목들 발굴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3D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너지를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서 주식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우리 방에서 초보분들이 많이 실력이 느셔서 이제 나중에 그 키움 대회에 좀 나가셔서 제 3D 분석 3D 스크백에 많이 도움받았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희 예전 본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미리 말씀드렸었지만 옛날에 자, 웰크론한테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받고 있어요. 세방전지 이런 애들도 후성 이런 애들 조정 다 받고 있죠. 그쵸? 유일에너테크도 조정받고 EM플러스도 조정받고 있고 그쵸? 이제 조정이 대충 2차 전지도 조정의 끝은 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 같은 애들. 자, 이수화학은 제가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달아줄 거긴 한데 이수화학은 이제 인적 분할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급님 이수화학 이거 지금 저거 된 거 아니에요? 거래 정지돼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수화학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제가 이수화학 여기서도 많이 잡아드렸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돌파하면 크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 그 돌파하고 크게 갔죠. 근데 그때 우리는 단타만 치고 끝났다. 이런 바보. 예, 저한테 한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올라갔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여기서 인적 분할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의 차이 잘 아시죠?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초보분들도 많으시니까 조만간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강의를 이제 이수화학을 예를 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을 되고 나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수화학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수화학에서 떨어져 나오는 인적 분할되는 업체를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런 정도. 이게 나중에 특집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얘 왜 밑에 내려와 있지? 여기 이제 친구인데. 자,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업체들이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HN이 인적 분할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들이 인적 분할되고 주가 흐름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컴퍼니 있고 그 다음에 CIS 이런 애들, 테이펙스 이런 애들, 그쵸?
삼성 SDI 이런 애들, 자 이런 사막 콘덴서 같은 애들, 이지 이런 애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지오린 에너지 이런 애들이 이제 리튬과 관련된 업체들이고, 전고체도 여기 지금 짬뽕으로 섞여 있어요. 예, 짬뽕으로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전지도 지금 장이 좋아지면서 원래는 더 조정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덜 받고 지금 다시 터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포스코 가문은 좀 다시 담을 필요가 있다.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DX 중심으로 담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언제까지 가져가냐? 얘네 10년 가져가요. 10년 지금 사서 10년 들고 가라는 얘기. 10년 누구를? 포스코 DX나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은 10년 들고 가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야, 아이온큐도 오래 들고 가려면, 야, 아이온큐도 오래 들고 가는데 여러분들 아이온큐를 막 지금부터 사겠다라는 분들 막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온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너무 왜 빨리 사려고 하시나요? 그러려면 제가 작년에 사셨어요. 제가 사라고 그랬던 작년에. 왜 작년에 안 사시고 올해 또 오른 다음에 사시려고? 아,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심적으로 힘듭니다. 아니 이거 5원대 사라고 그랬는데 5원대 왜 안 사시고 지금 10원대 사세요. 2배 올랐는데. 조정을 다시 주겠죠? 이렇게 조정을 주면 그때부터 또 잡으세요. 조정, 주가 업그레이드된 주종. 그럼 얘네 언제까지 갈 건데? 얘도 최소 몇 년은 가져가야죠. 주봉, 월봉 보여드릴게요. 월봉 보시면 얘네들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기대감으로 엄청 올랐던 주식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면서 어디까지 가 있어요? 최소한 전고점까지 간다. 30 몇 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3배인데 여기서부터 다이렉트 30원까지 갈까요? 조정 받으면서 가겠죠, 여러분. 조정 받으면서. 그렇죠? 조정 받으면서. 조정 때 사시란 얘기입니다. 이거 매집하는 주식들은 항상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음봉 때 사셔야 된다. 음봉. 매집주는 어떻게 매집해 가는 거냐? 음봉 때 매집해 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도 안 먹고 제가 새벽부터 깨 있는데 아우 배고프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은 이제 그 같은 세력들이에요. 얘네들 엮여 있는 이 지에넌 에너지도 같은 세력들. 이런 애들은 그냥 조심하세요.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광산주잖아요. 이제 리튬 광산과 관련된 주들인데, 저는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여기서도 다 단타치고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나오시는 주식입니다. 나중에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 이제 소설입니다. 얘네 셋 다 폭락한 다음에 상패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폭락할 거예요. 언제 폭락할지 알 수가 없지만 폭락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 셋은 잡지 마시고, 근데 광산에 투자해가지고 그 광산 가지고 게임하는 애들, 금양도 마찬가지, 이런 거 주식들은 잡지 마세요. 이 금양은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금양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우 이게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얘기는 다시 따로 찍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만 오늘 드렸고요.